자, 두 번째 앵커의 픽입니다. TK, 나야, 나. 자, 민주당,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늘 보수의 심장이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시간 현재 합동 연설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입니다. 제주에서 시작해서 벌써 6번째 합동 연설회입니다. 강재묵 기자. 예. 자, 오늘 합동 연설회는 조금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김나연대,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나경원 전 의원이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이 김 후보와 몇 번의 자리를 같이 하기는 했었지만 이 김 후보의 유세에 힘을 실어주는 첫 번째 본격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이 김 후보는 이번 동행을 통해 이 나 전 의원을 향한 보수층의 숨은 1% 표심까지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동행 역시도 이 김 후보 측 요청에 따라 나 전 의원이 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오늘 불출마 선언 후에 전당대회 합동연설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여기에는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도 동행했습니다. 때문에 TK에서 김나연대가 가동이 되나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김나연대 가동되는 정황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오늘입니다. 오후 1시부터 일정이 주르륵 있는데 모두 나경원 전 의원이 동행한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들도 동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까지는 공개 행보를 좀 주저했으나 여러 가지 김기현 후보와 관련한 울산 땅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강력하게 지지세를 몰아주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후 1시 대구시당 청년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후 2시 합동연설회 그리고 5시 대구 경북 여성경제연합 행사 등 여러 가지 일정을 함께 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현정 의원. 네. 이 당원 당규를 보니까요. 이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후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개 지지할 수도 없고 특별한 메시지도 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당협위원장들과 의원들은 이제 그 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이제 함께 걷는 모습, 함께 옆에 있는 모습 이걸로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에서는 최대 표밭입니다. 그렇죠. 놓칠 수 없죠. 전체 대의원 중에서 한 20% 가까운 지금 표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대구 지역에서 나경원 의원 인기가 꽤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이 이제 울산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이제 공략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도 지지도 꽤 있어요. 예전에 그 코로나 때 봉사활동을 주로 대구 쪽에 가서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김기현, 나경원 이 두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최대 목표는 이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것들. 그래서 1차 투표 끝내기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늘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정치라는 게 자기 목 챙기는 거거든요. 아마 나경원 의원도 전 의원도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정책 입지를 높이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김준호 에디터,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전에 당심 1위였어요. 그런 만큼 아마 이번 동행이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찍어 누르기 사태로 이제 출마를 못했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어색한 웃음으로 이제 정동에 있는 달개비 쪽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손을 잡았는데 그때는 웃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웃으면서 맞아요. 인사를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행보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수위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이잖아요. 아까 네. 이현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대구 경북의 그 정통 보수, 올드 보수 60대 이상의 나경원 의원의 지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이제 좀 정서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수교한 외모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박근혜 지지층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김기현 후보한테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현종 의원께서 그러면은 이번 이 상황이 뭐 사실 김나연대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충 이제 몇 퍼센트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1차 네. 투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무리 해도 만약에 50%못 넘으면 이제 결선 투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김나연대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즉 이제 지금 이제 표를 결심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누굴 찍을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대세를 쫓을 것인지 아하. 아니면 대안을 쫓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갈등을 오늘 이제 합동연설회에서 저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당원들의 입소문을 타고 가고 그다음에 당협위원장이 또 당의 조직을 통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굴 찍어라라는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 실제 어떤 변화가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재묵 기자. 어쨌든 전당대회까지 남은 게 이제 수도권 합동 연설회하고 TV 토론 한 번 이렇게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어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네 후보. 이번 TK 지역 합동 연설회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연설회 현장이 진행 중인데요. 이 나전 의원과 함께 방문한 이 김기현 후보뿐 아니라 이 천하람 후보 역시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대구를 찾았습니다. 유일한 TK 출신임 역시 강조하고 있고요. 이 안철수 후보는 지난 코로나 당시 의료봉사 경험을 토대로 이 대구와의 연을 찾았습니다. 이어서 황교안 후보 역시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4명의 후보 모두 이 TK 지역은 아마 놓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 여기 이제 황교안 후보가 있지만 최근 발언들을 보니까요. 김기현 후보를 이렇게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요. 근데 이전에 보면은 사퇴하십시오, 그만두십시오 막 비판했었잖아요. 네, 내려와라라고 했던 당사자를 결선 투표 가면 내가 연대할 수 있다, 지지할 수 있다 이런 발언으로 해석되는 인터뷰가 나와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이제 결선 투표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결국 결선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대답을 했고요. 만약에 결선에 못 올라간다면 정통 보수 정권을 재건하는 데 뜻이 있는 분과 함께 해야겠죠라고 오늘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그게 그분이 김기현 후보냐라는 물음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즉 일단 황 후보 입장에선 내가 안 되고 만약 남은 것이 김기현 후보라면 안 뽑을 수 없다. 전통 보수 정권을 이어왔던 분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요. 일단 김기현, 황교안 후보의 연대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선 투표를 가게 된다면 이렇게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현종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보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함께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리 와버렸어요. 커졌죠. 네, 왜냐하면 울산 땅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네. 지금 두 사람 간에 사실상 이제 지금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후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적절한 발언의 수준이 있는데 지금 황교안 후보의 어떤 공세는 그 수준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특히 또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이 이제 강성 보수 그룹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이제 김기현 후보 쪽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겁니다. 자, 1차 투표에서 만약에 넘어야 될 경우에 이 도움이 필요할 것인지. 그래 되면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도움을 주면 도움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즉 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황교안 후보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내어주면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큰 틀의 정치에서 보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황교안 후보가 조금씩 말의 변화는 이제 결선 투표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김기현 후보도 본인도 뭔가 보수, 이 강성 보수와 어떤 본인이 지지하는 보수를 하나 합치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나 골에 이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서 이거를 해소하는 데는 저는 꽤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은 아마 성사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강재묵 기자. 지금 전당대회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뿐만 아니고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도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하죠. 그렇습니다. 이 최고위원 후보 간 토론회가 어제 있었는데요. 이 친윤계로 분류되는 조수진 후보와 이 비윤계로 분류되는 허은하 후보 사이 날선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허은하 후보가 이 사문서 위조 논란으로 공격하자 이 조수진 후보 역시도 이 음주운전 2건 이상의 파렴치 범죄는 없다며 맞불을 놓은 건데요. 이 다른 한편에서는 이 비윤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후보가 이 민주당 등에 몸담았던 민영삼 후보에게 권력만 좇는 카멜레온이라고 이 저격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여기에 인격모욕적 발언이라고 답하면서 이 친윤 비윤 구도의 치열한 공방이 최고위원 사이 신경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이현종 의원께서 논평해 주신 부분에 대한 그런 질문 같아요. 자, 황교안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김기현 후보가 좋은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글쎄요, 저는 뭐 누구를 좋아하고 또 없이 문제는 자기의 몸값을 높이는 쪽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아하. 정치라는 게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참 오랫동안 좀 이 대표직 사퇴 이후에 야인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원내에 진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동안 선거운동을 해왔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보장을 못 받으면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또 이게 지지층이 이 상당히 또 지지할 수 있는 이게 호환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황교안 후보가 지지를 안철수 후보 표명한다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찍겠느냐? 이것도 사실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통 접합점 측면에서는 김기현, 황교안이 좀 이 어떤 이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울산 땅 가지고 너무 심하게 지금 이 다퉜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게 정치라는 게 항상 생물입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또 돌아서서 또 웃으면서 압수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좀 거리감은 있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자, 명쾌한 답변이 되셨나요? 자, 다음 손정혜 변호사. 지금 보면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끼리도 상당히 좀 신경전이 치열한데 특히나 친윤계 이 장해찬 후보에 대한 이런 신경전이 엄청 거세더라고요. 네, 이긴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장해찬 후보를 상대로 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장해찬 후보가 예전에 이제 웹소설을 쓴 게 있습니다. 강남 핫타라는 묘제라는 필명으로 쓴 소설에 네. 좀 특정 여성 연예인에 대한 어떤 성적인 대상화라든가 좀 외설적인 표현이 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태적 습성이 담긴 글을 판타지 소설로 빙자한다라는 취지로 장해찬 후보를 저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해찬 후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준석에겐 한마디도 못하는 내로남불 천하용인, 그러니까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을 줄여서 지칭한 다음에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댄다. 이준석 당시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더니 어떻게 이렇게 소설을 가지고 비판을 하느냐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어쨌든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손정혜 변호사가 소개해준 논쟁을 보면 글쎄요. 이전 세대들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했던 그런 논쟁들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알패스 이제 장르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뭐 웹소설 아니면 뭐 야설 아니면은 뭐 알패스라고 불리는 알패스는 이제 리얼 퍼슨 슬래시라고 해가지고 실제 인물을 가지고 이제 쓰는 이런 소설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뭐 장르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장해찬 후보의 태도입니다. 이거를 좀 사과를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언더그라운드에서 오버그라운드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종종 옛날에도 불거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진솔한 사과가 필요한데 이게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안 미칠 거예요. 그런데 총선에 나갔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태도 논란이 오히려 굉장히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뭐 친분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 더 이거를 너무 공격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조금 더 좀 자세를 낮추고 좀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정치를 길게 보고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이게 유튜브 시청자 질문이라 요거는 하나만 짧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장해찬 후보가 한때는 이준석계라고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은 왜 다른 길로 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또 이제 선후배 관계죠. 나이가 이제 이준석이 좀 전 대표가 많습니다. 예전에 막 청년 정치 이야기하면서 함께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이 이제 심화가 되면서 결국 이제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지를 선언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이제 노골화돼서 지금은 뭐 거의 이제 대척점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사실은 청년 정치의 주도권을 겨냥한 뭐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전력을 끌어모아서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시기인데 자 이렇게 눈살이 좀 찌푸려질 만한 이런 전략은 꺼내지 말고 고이 좀 접어두면 어떨까 싶습니다.